교육제도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 뒤에 혹시 진행사항 짧게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장 그 실태조사들 그동안 해왔습니다. 또 감독도 했고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감독은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예, 지금 감독 실태조사는 지금 3월 31일, 4월 18일 140개. 140개요? 네, 140개. 전체 보면은 사업장수가 서울만 해도 현장 사업장수가 5,854개인데 100 몇 개 하셨다고요? 전과를 토대로 하는 게 더 예, 아시다시피 저 현장 실습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건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해 들어서 저희가 확대 조사를 계획입니다. 장관님 이미 그 질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마스터고나 특성화고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다 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7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쯤은 사실 2월 달에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실태조사 끝났어야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하고 사실은 그 체계를 이제는 해당 특성화고든지 마스터고든지에다가 지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사업장에다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월인데 지금 그런 교육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본부처 그 계획들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여기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결과를 좀 저희 네, 그리고 이제 되도록 좀 일학습 병행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전할 수 또 있도록.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2005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48억짜리 규모의 전자카드 사업을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업인력공단 산하중앙고용정보원에서 무엇 때문에 했냐면 그 서울시 수도권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 7만 3천 명에 대해서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고 이 사람들에서 출퇴근 업무 현황 관리하겠다. 그리고 200억 이상 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다가는 스마트 리더기를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임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5년인데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올해 또 건설 현장의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 당시 48억에서 발주했던 결과는 어디로 가고 시범사업은 어디로 가고 왜 아직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들은 평균 자기들은 20일 정도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기록되는 것은 한 평균 5일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건비는 누가 다 착취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카드 사업이 그 현장하고 실제로 이제 정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로 현장에서 그 근로한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든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가 보통 공무원들은 사실 전자카드 도입하는 거 반대하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는 노동자들이 전자카드 도입하게 해달라 제발 정확하게 내가 일한 일수를 기록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시범사업까지 하고 돈을 48억씩 들여가지고 2005년에 48억이면 이게 작은 돈입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건설근로자 공제에 우리 사장님 나와 계시죠? 스마트 카드를 도입을 해서 노동자에 대해 정확하게 출퇴근 일수가 기록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도? 저희들은 그 전자카드제에 대해서 그 찬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에 해당되는 네. 부분을 확보하는 데는 훨씬 더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은 되는 것이죠. 정확한 출퇴근의 일수를 알 수 그게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이 도입된다면은 저희들 퇴직공제 수납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노동자들의 불만은 도대체가 감사합니다. 불만은 도대체가 우리는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자금의 고리처럼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이렇게 조치를 잘 안 해주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사실 스마트 카드가 그때 도입 방안 연구할 때 사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48억을 그런데 줘서 실제로 발주를 이제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현장에서 장단점을 비교를 네. 하고 운영을 하고 지금쯤은 사실은 개선에 개선을 더해서 지금은 정착이 됐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다시 조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것도 저희한테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별지로 저희한테 주셨는데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오늘 보고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 분야는 규제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되어 있는 것 줄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 1등급 위험징후와 2등급 간접적 위험징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들을 다 사실은 사업장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노동부나 안전공단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나가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세한 거 좀 국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산재예방 보상국장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PSM 사업장에서 P등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예. 감독관이고 안전공단 기술 지도하는 분들이고 할 거 없이 다 여기에만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저는 자꾸 규제개혁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지도 아니하고 명시되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결국은 이게 결국 지층으로 내려가면 예. 지방청이든 아니면 안전공단이든 이거를 이 보고서 양식 내용도 만들어줬구만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을 나가서 이거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해당되는 징후가 있을 때 또는 오버홀 정기보수 하기 전에 개보수 작업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 채용자 채용하기 전에 설비 가동률이 갑자기 생산이 증가될 때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나와서 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게 결국 규제라는 거잖아요. 원래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나와서 문제 제기하고 관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기업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예 PSM 제도를 없애라고 한다고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원래 PSM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끔 이렇게 뭘 하나 만드시겠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공단이나 해서 업무 분담이 안 되도록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한정희 의원님 특유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조금 졸린 공무원들 깜짝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PSM 이 제도는 사실 이게 없었으면 더 많은 규제가 있었어야 되는 게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P등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감독을 면해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 방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